어머니가 여건이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일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식당이 원래의 소망이었다 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지금 9살부터 식당을 해야겠어 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부모가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이 친구도 비장애인의 청년처럼 그런 어떤 삶을,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면 돼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는 9살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6살쯤인가 직장 동료랑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아이 미래를 걱정하니까 그 동료가 그냥 박스 같은 거라도 접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말이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얼굴 붉히고 한참 동안 말도 안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부부는 아이를 위해 나중에 가게를 하나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이라도 하면서 아이한테 손님 맞이 인사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킬까 하는데요. 저희처럼 노후에 가게를 차려서 아이가 일하게 하는 게 좋은 계획일까요? 근데 이때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속 바뀌어요, 계획이. 네. 저도 뭐 처음에는 뭐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뭐 가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다가 또 시골로 내려가야 되나, 그 다음에 또 무슨 타운을 만들어야 되나, 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분이 정말 뭐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게 소질이 있으면 그거하고 연관돼서 일을 같이 하셔도 되고, 이게 나쁜 계획 뭐 좋은 계획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9살이지만 이런 미래까지 이 친구가 혼자서 나중에 어떻게 살까 이 미래까지 고민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은 뭐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인사하고 식당에서 인사하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지만, 또 성장해서 어떤 거를 또 좋아할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부분에 특출난 정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이에 따라서 아이가 커가고 성장해 감에 따라서 뭐 계속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아이가 9살이지만 한 10년이 지나면은 성인이고, 그때부터는 이 아이도 보통의 다른 아이들처럼, 보통의 다른 비장애 아이들처럼 본인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친구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모가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이 친구도 비장애인의 청년처럼 그런 어떤 삶을,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가 장애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지, 아니면 얘가 장애니까 내가 끝까지 얘를 끼고 뭔가 내 바운더리 안에서 얘를 뭐 가게를 해도 내가 해서 얘를 이렇게, 그것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 친구도 보통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통의 삶을 살 때 부모가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해 줄지를 고민을 하면 돼요. 얘가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얘를 그러면 뭘 시킬 수 있어? 우리가 식당을 차려서 얘를 그 일을 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저는 이사가 됐든 어떤 취업이 됐든 어떤 가족들이 모두 움직여야 되는 일에는 가족 모두를 생각하는 결정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 교육에 이게 좋대. 그래서 우린 그 동네로 이사가. 근데 뭐 비장애 형제한테는 그 동네가 아니야. 뭐 그런 거 꼭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면요, 이 아이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의 행복까지. 이 아이의, 우리가 너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러면 얘한테 정말 책임감을 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얘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식당이 원래의 소망이었다 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지금 9살부터 식당을 해야겠어 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도 좀 떨어지고 또 권리옹호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래서 미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굉장히 가슴 아픈 게, 그러면 수백억 대의 자산이 이 친구한테 있어. 그럼 미래가 걱정이 안 되냔 말이죠. 똑같아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돈의 많고 적음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돈이 많으면 그게 결코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떠냐,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사회 분위기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돈이 한 푼 없어도 이 친구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시스템이나 사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 친구는 그 돈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원해서 이 친구도 원하고 모든 여건이 다 맞아서 가게를 차려줬다고 해도 그 가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당사자, 이 자녀분이 어쨌건 간에 사람의 도움을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미래 때문에 이 가게를 했지만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옆에서 부모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역할들이 사회 시스템이나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저도 이럴 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아이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어야 되거든요.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여건이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일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는 좋지만 굳이 집에서 보는 부모를 내 직장에서까지 봐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싫을 것 같거든요. 저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아닌데 그냥 다양한 다른 사람들처럼 삶에 대한 선택의 폭을 어떻게 넓혀줄 수 있을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려면 우리 아이한테 어떤 훈련이 좀 연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알아서 잘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은 이런데 내년 되면 이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계속 바뀌실 거라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저는 제가 그랬어요? 가게를 하는 게 싫어요. 저는 제가 뭔가 자영업을 할 생각이 1도 없어서 가게를 차려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저처럼 나는 가게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분도 우리 애 그냥 가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9살이잖아요. 저는 뭐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지만 예언을 하건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우리 장애인들은요 살아있는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가 아마 대단한 가치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것 자체, 얘가 생존해 있는 것 자체로 월급도 받고 얘가 생존해 있는 것 자체로 사회 서비스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저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시고 계속 요 방향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독립을 시킬까 아마 계속 변하실 거지만 어쨌든 조금 막연하게 그냥 오늘 하루 뭐 올해 뭐 계속 치료에 몰빵 이게 아니라 좀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는 부모님이어서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